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샘투 타일러의 쌤입니다. 웹툰 전문가 쌤씨 모셨습니다. 네, 쌤입니다. 쌤이시군요. 네. 네, 오늘은 약간 좀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로우 타일러님의 추천작입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좀 컨텐츠로 인한 고민이 좀 있어요. 네. 왜냐면 웹툰도 이제 좀 뭔가 좀 웹툰 시장이 좀 저는 요즘 획일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굉장히 한 1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한 6개월 전쯤부터 너무 좀 비슷한 작품만 범람하고 있거든요. 좀 사실. 확실히 세상은 돌고 돕니다. 네. 20년 전쯤에 한 15년 전쯤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네. 풍요 속의 빈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웹툰이. 영화도 그렇고 네. 컨텐츠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네. 볼 게 없다. 맞습니다. 좀 그런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가끔씩 로우탈러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면은 또 은근히 또 취향이 비슷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보면은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작품을 갖고 왔고요. 오늘 갖고 온 작품은 스릴러 장르의 소극적 인간이라는 작품입니다. 다슨 총이라는 작가가 연재를 하셨고요. 이미 완결이 났습니다. 2021년 11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완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유료화가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정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화가. 네. 그래서 이 필명 다슨 총 작가고요. 본명은 모릅니다. 이번 작품이 데뷔작이시고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웹툰 작가의 친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뭐 본명도 잘 모르겠고 네.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후기 작품 후기에서 보니까 네. 한 2020년대 초쯤에 와이프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웹툰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육아를 하고 있던 도중에 네. 육아도 내가 좀 많이 할 테니까 너는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해서 그리기 시작을 한 것이 이 소극적 인간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연재를 한 건 아니고 그 네이버 베스트 도전 그 약간 일종의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마이너리그 같은 그런 창구가 있는데 그 아마추어 분들이 등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곳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연재를 하다가 정식 연재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스토리를 구상하게 된 거는 뭐 딱히 특별한 동기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연쇄 살인범과 전염병 이것을 소재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 인간의 주인공은 김돌벽입니다. 이름이 김돌벽이에요. 김돌벽은 쉽게 말해서 사이코패스입니다. 네. 사이코패스고 그러니까 여자친구인 미래를 죽여요. 죽이고 경찰서에 당당히 들어가서 내가 여자친구를 죽였다라고 자수를 합니다. 네. 근데 그냥 대학원생이거든요. 김돌벽은. 근데 그냥 멀쩡하게 생긴 대학원생이 갑자기 경찰서에 들어가서 내가 살인을 했다라고 자수를 하니까 경찰관들은 웬 미친놈이지 하고 장난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김돌벽은 아니다. 난 사람을 죽인 게 맞다라고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그걸 관격을 본 이제 박반장이라는 형사가 있습니다. 네. 그 형사가 이제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 실제로 그 죽였다는 그 미래라는 여대생을 찾아서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이 미래라는 여대생의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고 정말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김돌벽은 일단 잡힙니다. 조사를 실제로 받아요. 네. 근데 김돌벽이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 미래만을 죽인 게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명의 사람을 더 죽였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김돌벽도 연쇄 살인범이었던 거죠. 김돌벽은 뭔가 사이코패스인데 이상하게 자기와 가까워지면은 사람이 정말 자기와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사리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기가 친했던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 표정을 보려고 살인을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인 거죠. 네. 근데 그러던 도중에 세상에서는 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AM 바이러스라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뭔가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정한 욕망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눈도 약간 시뻘개지고 그게 일종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뭐 징표인데 네. 이거는 일종의 독자들만 볼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 극 중의 인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눈만 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약간 충혈되는 그런 증상이 있고 특정한 욕망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고통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고통은 육체적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이 뭐 극단적으로 손가락이 잘려도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책감, 쉽게 말하면 정신적 고통인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AM 바이러스라는 거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 무서운 속도로 전염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김돌벽으로 돌아가서 이 김돌벽이 어쨌든 그 사람을 죽였다고 뭐 다른 이전의 3건의 살인은 몰라도 그 미래라는 여자친구를 죽인 그 시신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구치소에 나오고 구속이 됩니다. 구치소 안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김돌벽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뭐 조폭과 시비도 붙고 심지어 그 시비가 붙은 조폭의 손가락을 물어 뜯어 놓습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역시나 범상치 않죠. 암흑 생활도. 그러던 도중에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할아버지를 만나요. 이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할아버지예요. 맞아요. 이 할아버지가 김돌벽한테 꽤나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뭔가 약간 자범이었는지 나가거든요. 구치소에서. 네. 그래서 김돌벽은 구치소라는 건 사실 미결수가 들어간 거니까 이제 정식 형량을 받기 위해서 재판 그 법원으로 나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김돌벽의 공판에서 이제 미래의 어머니가 찾아온 거죠. 감히 내 딸을 죽인. 근데 미래의 어머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이러스 AM 바이러스 방금 언급했던 그 바이러스에 걸린 상황인데 이 어머니의 욕망은 자신의 딸을 죽인 김돌벽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서 칼을 들고 막 난동을 부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안에 법원에도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경비와도 이제 약간 뭐 칼부림을 부리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굉장히 좀 크게 다치는데 미래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김돌벽을 찌릅니다. 근데 굉장히 그렇게 되면은 그 재판장 안이 어수선해지잖아요. 아수라장이 되죠. 네네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김돌벽이 그 틈을 타서 법원을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 보니까 그 구치소에서 만났던 할아버지가 와 있어요. 할아버지가 빨리 내 차를 타라고 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 차를 타고 할아버지가 김돌벽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네 집으로 가서 그 김돌벽은 아까 그 미래 어머니한테 칼에 맞았으니까 그것도 치료를 해주고 뭔가 여기 있다 가라고 할아버지가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아버지와 술을 한잔하게 되는데 할아버지가 그 술에 무언가를 타놓은 거죠. 그래서 김돌벽이 수면제로 잠이 듭니다. 그래서 잠에서 김돌벽이 깨어나니까 뭔가 이상한 창고 같은 데 있고 자기가 묶여 있어요. 근데 자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도 한 명이 묶여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도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개판이죠 이쯤 되면은. 그렇죠. 네. 근데 김돌벽 이전에 이미 잡혀왔던 사람은 뭔가 상태가 이상해 보여요. 맞아요. 그 아까 눈도 충혈돼 있고 뭔가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도 AM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나는 뭔가 그러니까 고통을 주면서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데 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고통을 느끼질 못한다. 맞아요. 그래서 뭐 찔러도 뭐 아무런 반응도 없고 뭐 아파하지도 않고. 그래서 김돌벽은 그럼 왜 잡아왔냐? 할아버지가 김돌벽을 본 순간 너도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렇다면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을 죽이면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김돌벽을 잡아온 거다. 사이코죠. 역시나 사이코패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리 잡혀온 사람, 그 사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할아버지도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옮습니다. 옮아요. 그래서 김돌벽은 근데 옮지 않아요. 맞아요. 김돌벽은 멀쩡한 상태고 할아버지는 바이러스에 옮아요. 근데 방에서 이제 어떤 소동이 벌어지면서 김돌벽이 우연히 풀리진 거죠. 그게 그 묶여 있는 거를 풀리고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 근데 할아버지가 그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심지어 뭐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죠. 약간 일종의 뭐 약간 좀비 같은 근데 약간 의사소통이 되는 좀비가 된 거죠. 그래서 김돌벽은 지금 할아버지를 죽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잡아왔고 뭐 그런 음.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을 죽여봤자 무엇을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김돌벽이 또 말도 안 되는 그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살려서 이 할아버지를 치유시킨 다음에 그때 죽여야겠다. 그렇죠. 라고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김돌벽은 대학원생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관련된 뭐 심리 쪽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감정과 관련된 욕망과 관련된 바이러스니까 이 할아버지를 뭔가 인체 실험을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치유시키겠다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둘이 계속 같이 다닙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상당히 한 중간까지 제가 얘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 김돌벽이 이제 할아버지를 뭔가 계속 그 실험을 하는 과정 그리고 뭔가 김돌벽의 감정 변화 그런 것들이 좀 볼만한 요소인 것 같고요. 이 되게 그 말씀드렸듯이 정체불명의 이 AM 바이러스를 밝혀내는 과정과 실험을 하는 과정 김돌벽이 할아버지를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실험들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작가의 전공이 뭔가 이공계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예술 관련의 전공이시라고 하십니다. 네, 그냥 생각이 많으시네요. 네네네. 그림체는 또 굉장히 단순합니다. 맞아요. 조금 뭐 그렇게 뭐 뛰어난 그림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좀 굉장히 신기한 거는 충분히 잔혹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줘요. 맞아요. 뭔가 그 안에서 또 감정 전달도 잘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는 그림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림체가 다는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고요. 스토리가 꽤 좋아요. 이것도 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웹툰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가 본인 후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작가 본인은 특정한 의도 없이 삽입한 장치들이 있는데 독자들이 이거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를 보고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약간 좀 들었던 생각은 약간 모든 예술 장르가 그렇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수요자의 해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작가의 의도와는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혹은 작가가 담지 않은 의도를 독자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라는 직접적인 수단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러한 뭔가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장르의 어쨌든 예술 장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독자와 작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좀 그런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만화를 보면서 조금 해봤습니다. 진짜 웹툰에 네. 댓글 기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 물론 뭐 빨리빨리 끝내라 이런 것도 많지만 네, 소위 말하는 어그로도 많긴 하지만 그렇죠. 네네. 그 외에도 진짜 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그런 간혹 보면은 정말 전문적인 해석이라고 할까요? 뭔가 그런 거를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정말 작가의 실제 의도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런 해석도 되는구나라는 걸 되게 신기하게 본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그 자기 손을 떠나면 네. 그 다음 판단은 네. 읽은 사람의 몫이니까요. 아무리 내가 의도를 안 했어도 말도 네네. 그렇잖아요. 네. 가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도 네.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과 약간 맥락이 비슷하지 않나. 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뭐 이쯤에서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사이코패스 웹툰이었고요. 네네, 그 다슨 총 작가의 소극적 인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웹툰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스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